안녕하세요. 서학개미 2020입니다. 큰 폭의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미국 주식 가운데서도 코카콜라는 역대 최고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카콜라는 1946년 이래 가장 큰 연간 음료 판매량 감소를 기록하며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코카콜라는 무알콜 음료의 최대 생산업체이지만 회사 전체 매출의 약 절반은 공공장소 판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업과 식당, 스포츠, 경기장, 영화관의 제한으로 콜라의 매출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회사 운명은 회복되었습니다. 지난 분기 결과 발표가 있을 때 경영진은 4분기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매장에서 제품이 더 많이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코크는 제임스 퀸시가 CEO가 된 이후 거의 모든 관련 수익 지표에서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코카콜라는 2월 10일 실적 발표에서 예상치를 초과한 수익 94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Q421의 순이익은 24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Q420의 14억 6천만 달러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코카콜라 제로 슈가는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며 판매 호조를 보였고 영양, 주스, 유제품 및 식물성 음료도 11% 증가했습니다. 또한 스포츠, 커피, 차 음료의 매출이 12% 증가했다고 합니다. 1년간 순이익은 17% 증가한 387억 달러였습니다. 지난해 말 코카콜라는 스포츠 음료 공급업체인 바디아머를 56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파워레이드 및 잘 알려지지 않은 음료인 아쿠아리스와 결합된 바디아머는 펩시의 게토레이에 대한 코크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게토레이는 스포츠 음료 부분에서 큰 폭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리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토레이는 최근 2020년 1분기까지만 해도 스포츠 음료 시장의 72%를 점유했습니다. 코카콜라와 바디아머는 펩시의 입지를 잠식해왔으며 게토레이는 현재 68%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월 초 현재 바디아머의 매출은 현재까지 43% 이상 증가했습니다. 바디아머의 인수는 코크가 탄산음료에 초점을 맞춘 회사에서 보다 광범위한 제품을 보유한 회사로 전환을 나타냅니다. 제임스 퀸시 현 CEO는 회사가 토털 음료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카콜라는 소비자들이 설탕이 든 음료를 기피하면서 6년 연속 수익 감소를 경험했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한 예로 클래식 코카콜라 판매가 지난 10년 동안 22%나 급감했습니다. 퀸시는 코카콜라의 400개 마스터 브랜드 중 절반 이상이 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총 매출의 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에 200개의 비생산적인 제품을 제거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코크의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반등했습니다. 최근 순이익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90억 달러를 넘어섰고 영업이익은 11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퀸시가 취임한 이후 잉여현금 흐름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회사의 4분기 실적 호조는 대부분 해외 판매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식당,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같은 지역에서 판매되는 음료 또한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코로나 규제의 해제가 코카콜라의 촉매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카콜라 경영진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잠재적 역풍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일반적으로 코카콜라를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에 관해서는 전 세계 물량의 약 절반이 매장 판매 채널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수준의 증가, 강력한 브랜드, 매장 판매 수익의 향상은 물량의 관점뿐만이 아니라 가격이나 마진이 향상되기 때문에 수익의 모멘텀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4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한 달여 전에 코카콜라의 새로운 음료용 칵테일 라인인 프레스카 믹스들을 미국에서 제조, 판매하기로 콜라와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의 조사에 따르면 칵테일을 포함한 성인 대체 음료 시장은 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직후 몰슨 쿠얼스와 코크가 심플리 주이스 브랜드에서 영감을 얻은 풀 플레이버 알코올 음료 브랜드를 개발 및 상용화하기 위한 독점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약 일주일 후 코카콜라는 아프리카 병음료 사업을 위한 IPO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카콜라 음료는 코카콜라 아프리카 66.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그 가치는 8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편 2015년 말 IRS는 코카콜라 컴퍼니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3억 달러의 이자와 함께 연방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통보했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이후로 법원에서 계속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 많은 투자자들에게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코카콜라가 어떻게 이익을 외국계 계열사로 이전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 11월 미국 세무법원은 코카콜라가 해외 사업장에 너무 많은 이익을 배분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코카콜라가 로열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외국 제조 계열사가 지급한 배당금과 관련한 상계 처리는 합법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코카콜라의 조세 부채가 18억 달러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최근 최악의 경우 12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코카콜라의 부채는 주요 신용기관들에 의해 싱글 A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현재 수익률이 2.93%입니다. 배당률은 72%를 조금 웃돌고 5년간 배당 증가율은 3.66%입니다. 하지만 코카콜라에게도 딜레마가 있습니다. 20개 이상의 브랜드가 연간 10억 불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그중 5개가 상위 10개 음료에 랭크되며 업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음료의 편재성이 성장 전망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코카콜라의 볼륨 점유율은 선진국에서 13%, 개발도상국에서 5%로 제품군을 확장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한편 탄산음료 이외의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투자 자본 수익률은 13%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일상적으로 발표했던 투자 자본 수익률 30%에서 하락한 것입니다. 설탕이 든 탄산음료를 점점 기피하는 소비자들의 경향도 주가 하락에 한몫했었습니다. 코카콜라는 지난 10년간 S&P 500 지수에 큰 폭으로 뒤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가치평가 면에서 코카콜라 주식은 PE가 2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성장주 예를 들어 알파벳과 비교해봐도 오히려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므로 코카콜라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구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성장을 상쇄할 수 있는지 자문해봐야 합니다. 코카콜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강력한 회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평가와 배당 증가 전망은 다른 잠재적 투자처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비록 월가 분석가들은 매수 의견이 더 많지만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